네, 안녕하세요. 옳지 아니원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냉방병, 감기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 많은데, 감기가 잘 낫고 나서 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요. 이후에 이완기능장애,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이석증과 같은 귀 안에 다른 내부 질환들이 자꾸 발병함에 따라 심지어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난청이 갑자기 감기 이후에 발생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지 귀 안에 항상성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 역시 비염은 고양이 키우면서 이렇게 좀 발생했던 게 있는데 후각도 잃게 되고 그리고 코랑 귀 점막이 붓게 되면서 메니에르병이랑 귀 먹먹함까지 그러니까 이완기능 장애까지 겪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제가 공부도 해나가고 이렇게 질환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치료했던 경험 때문에 귀, 코 질환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감기 혹은 독감, 뭐 심지어 비염 이후에 잘 낫고 지나갔는데 귀가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도 주시고요. 왜 감기가 끝났는데 귀가 낫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감기에 걸리면 코만 이렇게 붓는 게 아닙니다. 코랑 연결된 비강 쪽 혹은 이 부비동 쪽, 그러니까 축농증은 부비동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비동 쪽의 점막, 그리고 인두 부위, 그리고 코랑 귀가 연결되는 이관 부위까지 주변 점막이 함께 붓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막 부종과 염증을 좀 제거하곤 하죠. 그래서 감기약이나 이런 처치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점막 기능이 오랫동안 이게 반복되고 불편하다면 예를 들어서 원래 비염이 심하셨는데 감기 걸린 이후에 독감 걸린 이후에 잘 낫지 않고 점막 기능이 생각보다 잘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종이 있음에 따라 이관 쪽 혹은 귀 내부 점막이 붓게 됨에 따라서 귀 안의 항상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체온이나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을 계속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귀에서도 이게 있어요. 귀 내부, 외부의 압력을 조절해야 되고 혈류순환이 잘 돼야 되고 림프순환도 잘 돼야 되고 산소 공급도 돼야 되고 신경 기능이 원활하게 되려면 귀는 결국에는 와우 전정신경, 와우가 이제 듣는 기관, 청신경이라고 보면 되고요. 전정신경이 내 몸이 쏠리지 않게끔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감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이러한 환경이 좋아야 그리고 조절 기능이 잘 맞춰져야 기능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귀 안의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외부 조건들, 이런 거죠. 압력, 혈류, 림프, 신경 기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귀 안의 항상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독감 이후에는 이 항상성이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점막이 붓고 이관 기능이 떨어지고 압력 조절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귀 안의 환경이 흔들리게 되고 이런 증상들, 이명, 귀울림, 먹먹함, 어지럼증 등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더 쉽게 재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이후에 몸이 좀 회복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잘 못 주무시고 과로하게 되면 귀 안의 항상성이 더욱 쉽게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귀 주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들이 자율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이 조절을 많이 해요. 근데 몸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피로하게 되면 잘 못 주무시게 되면 불면증 등 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것도 이런 감기 이후 혹은 몸이 약해진 상황, 점막이 붓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전정신경염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메니에르병은 뇌의 환경 변화와 뇌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재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귀 안의 항상성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조건들, 압력 조절 미비,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런 귀 질환들이 회복력이 떨어지고 항상성이 흔들려서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원인으로 목과 턱의 긴장과 구조적 변이에요. 목과 턱이 굳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일자목, 거북목 혹은 굳게 되면 주변 긴장이 심해짐에 따라서 혹은 턱관절 긴장이 심해짐에 따라서 비대증이 있거나 귀 질환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신경들을 이러한 것들이 압박되고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귀 안의 항상성이 흔들리는 조건을, 그러니까 하나의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전정신경염이면 바이러스 약을 쓰고 메니에르병이면 메네스정이나 압력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의 약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뇨제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성이 왜 흔들리는지 반복적으로 요거를 조절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비강 점막이 붓는 것들은 고막이 있기 때문에 귀 내부는 이렇게 들어가서 사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된 부위 보면 되게 빵빵하게 부어 있잖아요. 코 점막을 사혈함으로써 귀 점막도 같이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 조선대침 비강사혈법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귀 주변에 턱이나 목, 경추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있고 비대칭이 있으면 이런 부위들을 교정해드리는 턱관절 교정, 상부경추 교정, 저평골 교정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목이나 턱의 구조적 신경 압박과 긴장은 도침요법을 통해서 압박을 풀어드립니다. 특히 귀 아래에 있는 미주신경, 귀 위쪽 안쪽에 있는 3차 신경 이런 분지들을 압박을 풀어놓는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에 시술 부위에다가 기관과 이관 부위에다가 약침 치료를 환자분의 체질적 성상 그리고 병리적 특성에 맞게끔 진행해드리고 면역력, 체력 향상 그리고 자율신경 조절을 위해서 체질균형 한약을 한약 처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체질의학이기 때문에 체질 한약을 이렇게 처방해드립니다. 그래서 몸의 기본 회복력을 올려나가고 병이 다시 안 생기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기가 끝났는데도 이런 어지럼증이나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혹은 귀 먹먹함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하게 감기가 오래되는 게 아니라 귀 안의 항상성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귀 안의 환경이 왜 반복해서 흔들리는지 요거를 살펴보고 치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체질의학과 도침치료 그리고 조선대침으로 환자분의 코, 귀 질환,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해드리는 한의사 김영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